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오늘 시작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마찰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난항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는 좀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에서 조금은 안도 랠리 이후에 좀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다만 이제 기업 실적 내부에서도 보면 왜 은행에서도 골드만삭스는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좀 하락을 했었고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기업별로 조금은 이제 차별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드만삭스 이야기는 잠시 네. 뒤 코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넷플릭스가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은 컨센을 충족했지만 실망스러운 유료 가입자 수로 인해서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가 시간의 급락을 가져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China's economy rebounds more than expected. 여기서 rebound는 다시 올라오다라는 말인데요.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뛰어오르면서 잘 나왔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주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그 시기를 2분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중국 관련 수혜주들을 이제부터 미워도 다시 한번 봐도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른 수치입니다. 그러자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상장 주식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경기 회복에도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제대로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는 국내에서도 중국 경기 회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차트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끝이 1분기 성장률 목표치인데요. 5% 아래인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앵커님, 중국 경기 회복 관련 수혜주들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국내에서 어느 섹터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어제도 이제 경제 지표 나왔지만 가장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게 이제 소매 판매,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지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이렇게 기존의 중국발 소비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쳐다보고 있었던 업종들의 회복력이 보다 좀 더 두드러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의 관광객도 3월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양치기 소년처럼 중국발 소비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다가 다시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좀 카지노라든지 면세점과 같은 우리나라 내부의 소비에서도 조금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이 4.5%라는 것도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간에 5%의 성장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소비 갖고는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인프라라든지 어떤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라면 이제 소재 업종도 당연히 뭐 2차 전지 소재는 최근엔 더 많이 갔지만 기존에 우리가 왜 기계나 소재 이런 업종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에 수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까지도 이제는 좀 쳐다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양측이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장품 업종 실제로 LVMH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네. 그게 중국인들이 유입됐기 때문이었고요. 이 외에도 카지노 그리고 소재 업종 쪽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지금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네.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성적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만다 에드모야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실적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이어질 거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실제로 CME 패드워치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패드가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무려 83%인데요.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하죠. 페드 내 대표적인 매파르고 피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오늘 로이터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블러드는 예전부터 기준 금리를 5.5에서 5.75%까지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그의 기조 좀 바뀌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가 닥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의 금리 인상 더 해도 돼라는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앵커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렇다면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그만큼 정말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믿어도 될까요? 저는 후자 쪽 경제가 탄탄하다. 우리가 작년에 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었고 기업 실적이 소위 말해서 부러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나타난 거는 물론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하락이 있었지만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긴축은 5월에도 25bp 더 올려서 최종금리는 5.25%가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는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의 금리도 소비는 되고 있구나,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미국 경제의 강건함이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축이라는 거는 더 진행이 되겠지만 작년처럼 악재는 아니라 조금 끝나가는 어떤 뭐랄까 소재, 이거 재료라고 보면 되고 앞으로는 그래서 진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래서 간밤에도 잘 나온 기업과 못 나온 기업들의 성적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까지 엮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의 페드 이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 다양한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